다이어트는 식단이 참 중요하죠.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고 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근데 왜 내가 먹으면 불편함만 있고 살은 잘 안 빠지는 걸까요? 그 원인은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얻기 때문에 매일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다. 특정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특정 음식 성분을 외부의 위협으로 오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음식을 우리 몸이 음식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급성 알레르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급성 알레르기는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의 털, 그리고 꽃가루와 특정 음식 등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심지어 햇빛이나 온도의 급격한 변화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급성 알레르기는 면역이 약한 유소와 청소년기 때 증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렬한 반응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위험하지만 약으로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고 보통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반면 음식물 지연성 알레르기는 증상 자체가 복부 팽만감, 구토, 두통, 피로 정도로 우리가 평소에도 가끔씩 겪을 수 있는 것들이라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 몸을 공격하는 걸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결국 해결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지만 서서히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걸 알아채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식물 알레르기는 어떻게 우리의 다이어트를 방해할까요? 음식물 알레르기는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다양한 호르몬 대사를 방해합니다. 그중 렙틴이라는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워져서 과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은 다이어트 핵심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도 방해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사람도 인슐린이 잘 작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물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위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체지방을 소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의 보조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도 단지 많이 먹거나 비율을 못 맞춰서가 아니라 보조 영양소의 고갈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진다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이고, 즉 살이 쉽게 찌고 빠지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위장은 기능이 떨어진 기간이 오래될수록 회복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음식물 알레르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늘어가면 대사 속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증 해결에 있어서 대사 우선순위는 꽤 높습니다. 이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대사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사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죠. 느린 대사는 점차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를 체내에 쌓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느린 대사는 체수분의 사용과 순환에도 함께 영향을 주어 느린 대사 순환에 따른 부종이나 해독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몸은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혈당을 올리고 지방 저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되는 원인 중 하나죠. 전쟁 뉴스가 나면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것처럼 몸에 위협 신호가 계속된다면 우리 몸도 체지방이나 수분을 몸에 계속 쌓아두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잘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알레르기 방어의 최고의 전략은 회피입니다. 알레르기 원인을 알고 있다면 잘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주변에도 알려야 합니다. 당연히 피하려면 뭘 피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성 알레르기는 고통스럽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 상당 부분 보험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적습니다. 음식물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아토피, 비염, 천식 등 만성화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검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어차피 저탄수를 식단의 베이스로 하고 대표적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검사를 하든 안 하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식단을 먼저 진행해보고 몸을 잘 관찰해본 후에 그때도 나아지는 게 없으면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세포를 약하게 하고 염증을 키우는 식물성 기름, 혈관을 공격하는 설탕과 시럽 등의 단순당, 장에 해로운 밀가루와 유제품, 곰팡이 오염과 산패 위험이 있는 대부분의 견과류,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와 비례해서 많은 사람들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계란 등이 대표적으로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 순환과 해독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빠르게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탈수 상태에 가까우면 더 많은 히스타민이 생성되어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염식은 알레르기 치료에는 그다지 좋은 식단은 아닙니다. 돼지고기, 소세지, 등푸른 생선, 발효식품 등은 그 자체로 히스타민 수치가 높습니다. 냉동이나 냉장 음식이 아닌 가급적 바로 조리한 음식 위주로 먹고 굽는 것보다는 삶은 음식을 먹는 것이 히스타민 농도를 줄여 알레르기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매운 음식과 술을 멀리하고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 위주로 드세요. 먹고 싶으면 식초와 소화효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알레르기를 줄이기 위해 특정 음식을 제거하면 영양소 결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를 꼭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를 다이어트가 잘 안 돼서 해보는 건 비용도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심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알레르기가 걱정된다면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확률이 높은 계란, 밀가루, 유제품, 견과류와 식물성 기름을 멀리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 배변 습관을 잘 돌보는 게 우선입니다.